싹쓸이 스페인 여행 세고비아 일에서 행복하다 시작합니다. 세고비아는 시에라 나바세라다 산맥 정상에 있는 해빙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대구의 신비를 지닌 땅과 같은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죠. 초기에는 아무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던 지역이었으나 로마 시대 때부터 이곳의 중요함을 알았던 것일까요? 로마 시민들은 이 협곡에 이다나치에 로마 수도교를 세우게 됩니다. 이 아치 공법은 나무로 먼저 세운 후에 쐐기돌을 넣은 후에 그 나무를 부심으로 인해서 24,000개의 돌이 장력으로 서로 버티게 만들었던 거죠. 총 17km 중에 이 2km에 해당되어지는 시내의 구간 728m의 168개의 아치로 만들어진 이 수도교. 정말 2000년 전의 기록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웅장함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제일 꼭대기 부분에 수평으로 움직였던 곳, 바로 이러한 놀라움을 한치의 오차 없이 유지했던 이들의 과학기술력을 지금도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5km를 떠내려왔던 그 물이 모이는 저장고에서 출발을 해서 정중앙의 가장 깊은 곳에는 28.5m의 그 모습도 유지하게 되고요. 알카사르 분수대에서 솟아나는 그 물줄기의 물 높이는 정확하게 20cm 정도의 차이 외에는 없다고 할 정도로 로마의 과학기술력은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알카사르, 아랍어로 알카사르는 요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백설공주라 부르고 있는 바로 그 성이 스페인의 알카사르죠. 스페인에는 팔라시오와 알카사르 이 두 단어가 다 왕궁을 상징을 합니다. 팔라시오는 처음부터 왕궁의 의미였고요. 알카사르는 원래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요새였다가 그리고 난 후에 왕이 이곳에 요새를 지은 뒤편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왕궁을 짓기 시작하면서 그건 역시 왕궁의 이름으로 불러지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알카사르는 스페인을 통합했던 1492년 1월 2일 날 아라방 그라나다에서 머물러 있던 보압딜에게서 열쇠를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므로 바로 에스파냐를 완성하게 됐던 거죠. 세고비아 성의 모습은 언뜻 보면 바다를 향해 출항하는 배와 같은 형상입니다.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지게 되죠. 오른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월트 디즈니의 모티브가 되어졌던 백설공주 성의 그 뾰족한 탑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천혜의 요새 속에서 바로 그 이세벨 여왕이 갇혀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10살 때였죠. 에니케 오빠로부터 이곳에 유폐되어지고 이곳에서 삶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했던 그 일기가 우리가 읽었던 바로 문고판 이세벨 여왕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와도 많이 가까워졌던 사람인 거죠.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알카사르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기사들이 서 있는 기마부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사로서의 상징과 함께 서로가 서로의 실력을 겨루며 멋진 기사도의 정신을 뽐내던 장창을 들고 서 있는 저 모습의 위용은 실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절로 존경심이 우러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린 왕자가 타고 있는 말, 그리고 어린 왕자의 갑옷,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어릴 적부터 훈련되어졌던 그 모습, 그래서 그럴까요? 이곳 세고비아 알카사르는 18세기에
보병학교로서의 자리를 잡고 있고요. 현재도 군인들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2층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 방을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 벽난로의 방이 나오게 되고요. 테피스트리와 함께 세라믹 타일은 온도 조절에 가장 완벽함을 이루는 거죠. 그 옆방에 가게 되면 이세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의 상징의 의자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딴또 몬따 동등한 균형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저 안에 있는 그림의 의미들, 가스티아를 상징하는 성, 그 다음에 레온을 상징하는 사자가 바로 이세벨 여왕의 마크이고요. 페르난도 왕자는 아라곤의 마크로서 세로 줄무늬의 모양의 형태를 띠고 봉황의 모습을 띠게 되죠. 알퐁스 6세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모습도 있고요. 바로 이 알퐁스 6세로 인해서 아름답게 꾸며지기 시작했던 그 모습들의 기록들이 하나씩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니케 2세의 모습도 이곳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되어져 있는데, 엘리케 2세에게는 아픔의 공간으로서 남아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이렇게 멋진 스테인드 글라스 넘어서 큰 방으로 오게 되면 바로 이세벨 여왕의 즉위식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모두의 눈이 빠져 있는 거죠. 바로 그 당시에는 그를 몰랐기 때문에 바로 산타루치아 성녀의 축일에 맞춰서 즉위식을 하게 되는 이세벨 여왕의 그림에 산타루치아 여왕과 같은 바로 그러한 눈을 빠지게 만드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자신의 즉위식을 알렸던 모습. 이렇게 왕실의 침대나 이런 테피스트리를 통해서 과거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모습도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뿐만 아니라 이 테피스트리의 모든 것들을 다 외국의 힘을 빌려서 움직였던 것들, 그리고 그 옆방에 움직여지게 되면 역대 카스티아 왕들이 저 위에 위엄을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죠. 저곳에서는 바로 1492년에 나라를 통합하는 이세벨 여왕이 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옆에는 페르난도 왕도 자리를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카스티아와 레온 지역의 모든 왕들의 모습이 하나씩 이름과 함께 그들의 특징을 가지고 저렇게 장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머물렀던 공화국의 상징에 자신들의 방패의 마크가 붙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엘시드 장군이 움직였던 그림의 모습도 있고요. 1492년에 바로 저 엘시드 장군이 있었기에 이세벨 여왕이 나라를 통합하는 모든 의미의 핵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천장의 모습들은 아랍의 다양한 문양과 형식, 기하학적인 무늬들에 의해서 꾸며진 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방에 있는 이 테라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죠. 그런데 과거 엔리케 2세의 어린 아들 1살짜리를 유모가 이 창틀에서 안고 있다 그러면 아이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이가 죽고 그 아이의 시신은 세고비아 대성당 지하에 있고, 엔리케 4세가 바로 이곳에서 이세벨 여왕과 동생이 같이 놀다가 떨어져 죽기를 바랬던 오빠로서 형으로서 참 마음이 아픈 모습도 보여주고요. 또 이곳은 고해성사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방이고요. 이곳에 있는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들 속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오른쪽에 두 번째가 바로 접시에 두 눈을 담고 있는데 저분이 산타 루치아 성녀죠. 두 눈이 뽑히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 했던 산타 루치아의 모습. 그리고 알카사르가 대화재로 3분의 2가 다 소실돼서 없어졌고 복원한 건데, 유일하게 이 그림만큼은 동방박사들의 경배만큼은 타지 않고 남은 그림입니다. 군사학교답게
함께 당시에 이런 화포와 대포들의 모습도 있고요. 가끔 이 방에 들어가면서 웃으면서 그런 말들을 건넵니다. 만약에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일본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을 선택했다면, 그리고 이 화포들을 들고 왔다면, 그리고 조총을 들고 왔다면 지금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라고 같이 한번 묻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웃어요. 정말로 시대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고 말이죠. 바로 이렇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우리 한국과 친밀한 모습으로 있죠. 특별히 포르투갈의 사람들이 엔도슈샤코의 침묵처럼 사일런스 영화에 등장했던 것처럼, 네, 스페인의 한 신부도 한국에 왔었는데 바로 세스페데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개종을 시킨 후에 따라 들어왔다가 전쟁의 잔혹함을 보고 떠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알카사르의 모습은 화려함과 함께 또 아름다움으로 장식되어져 모든 것들이 마무리져지고요. 스핑크스의 모습이 이곳 세고비아에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코는 여전히 사라져 있는 모습은 이집트나 여기나 별반 차이 없는 것 같고요. 불의에 강하게 대항했던 젊은 청년의 동상이 우두커니 광장 한 기퉁이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면서도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되어진 안타까움을 간직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모든 성당들에게 이름이 붙여져 있지만 세고비아 대성당에 있는 이 이름은 중년부인들의 중세의 치마의 모습처럼 펑 퍼져 있다 해서 바로 카테드랄의 귀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내부의 모습들은, 그리고 경당과 각 모든 그림과 장식들, 조각들,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 똘레도 이상으로 가장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저 높은 종탑은 번개를 맞아서 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마무리 지었던 모습이 보이는 거고요. 오른편에 보이셨던 나바세라다, 저 산맥에 눈이 녹으면서 큰 계곡을 만드는데 그곳이 바로 리오 프리오입니다. 예, 프리오, 차가운 강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7km 길이의 수도교를 만든 거죠. 15km는 오게 되고 2km가 바로 이 알카사르까지 오는 모습이 됩니다. 계곡이기 때문에 높이의 균형을 맞춰서 왔던 그 과정들. 세고비아 성당 카테드랄 이 주변에 많은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 내부의 모습, 참 단아하던 회당의 모습들도 있고요. 작은 개인 예배당으로서의 까삐아의 모습도 있게 되고요. 이러한 성당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건축의 유형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중앙에 공간을 가두어 놓고 만드는 모습들. 그리고 세고비아의 상징은 바로 이 아기돼지, 고치뇨 아사도죠. 하지만 이 아기돼지는 사실상 어떤 의미냐? 이세벨 여왕이 그라나다를 함락한 후에 아랍과 유대인들의 개종을 확인하고자 한 수도사가 테스트를 했던 과정의 산물이기도 하죠. 바로 이러한 역사를 지고 있는 세고비아. 이래서 여행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죠. 이상 하이로의 아트토크였습니다.